교수님, 한국은 사람을 봐가면서 허세를 부리는 비열한 국가일 뿐입니다. 이들이 태국인들에게 한 행동을 좀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는 차별의 국가인 한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이곳 강의실에 웬 태국 출신의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외국인 학생들은 태국 학생에게 충격적인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프레오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시골 마을 출신으로 분명 어렸을 때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아빠의 농사가 점점 잘 되더니 이내 아빠는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분홍으로 성장하셨는데요. 그리고 부유해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태국의 시골 지역 특성상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다니는 저를 방콕으로 유학 보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태국은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평균 학력은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시골 출신인 부모님은 근처에 초등학교조차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고, 저만큼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곤 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결국 방콕의 사립학교로 유학 가게 되었죠. 그리고 방콕으로 유학 가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보다 똑똑한 녀석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시 출신의 친구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주눅이 들어있던 저였지만 어느 정도의 적응기를 거치고 나니 시험은 보는 족족 100점에 매번 전교와 전국 1등을 밥 먹듯이 차지했고, 어느새 주눅 들어있는 시골 소녀였던 저는 친구들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태국 친구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저는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심취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죠. 당연히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마을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미국 유학은커녕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지곤 하는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저를 위해 일주일간 잔치를 열며 축하해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저였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흡족했어요. 그러나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금, 저는 전례 없는 슬럼프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전국 1등을 밥 먹듯이 해봤고,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열이 받았던 건 태국의 천재소녀였던 저보다 압도 위에 있는 건 미국 현지인들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대학교였음에도 한국인들은 전부 다 머리가 좋은지 이상하리만큼 재학생 수가 많았는데요. 젊은 학생들부터 중년의 나이의 늦깎이 학생들까지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어디에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관의 중위권의 성적을 차지하는 게 다였지만 한국인들은 학과 1등을 전부 돌아가면서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꽤나 성실해 보이긴 했지만 저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마치 예약이라도 해둔 것처럼 학과 수석의 자리에 매번 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태국 천재로 이름 날리고 신문에도 몇 번 나왔을 정도로 우수했던 제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태국의 최고 엘리트가 한국의 그저 평범한 아저씨에게도 뒤처진다는 사실이 태국에 알려진다면 국민적인 실망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압박감을 토대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봤지만 역시나 한국인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정적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태국 최고의 천재인 제가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야비한 한국인들이 서로 부정행위를 하며 1등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봐도 한국인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정황을 포착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일삼으며
태국인 입국자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태국 정부의 허락도 없이 구속하는 등 태국을 명백히 무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저였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태국에 대한 차별 소식을 듣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없던 용기까지 북돋아 주었고 결국 저는 한국인들에게 쌓여왔던 감정을 전부 풀어내기로 했죠. 그건 바로 학생들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한국인들에게 개망신을 주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꼭 강의가 시작되기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예습을 하곤 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서 예습을 하고 있는 한국인 지훈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죠. 이봐, 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공부나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인종차별 국가 출신인 주제에 반성과 사과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공부나 하고 있다니 한국놈들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한국인들이 전부 컨닝을 통해 부정하게 성적을 잘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너희 인종차별주의자 한국놈들은 이제 전부 다 끝이라고. 사실 저는 한국인 지훈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주로 혼자 다니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다거나 중요한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 꼭 전달사항을 알려주곤 했거든요.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같은 국적의 학생들이 없어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저개발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곤 했는데요. 이는 개인주의가 심한 서구권 학생들에겐 전혀 볼 수 없는 오직 한국인들만이 아는 행동이었죠. 물론 이러한 모습들 전부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뒤 뒤통수를 치기 위한 야비한 전략에 불과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제게 호의를 베풀어준 적이 없었기에 저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거는 이러한 상황에 뭔가 알 수 없는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 지훈에게 큰 소리를 친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으며 그 즉시 답변을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지훈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다른 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편을 들며 대신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을 한다니? 한국인 학생들은 이곳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소외받는 학생들을 도와주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인종차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태국인 입국 거부 사태는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태국이 잘못한 게 맞잖아.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 이상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약물이나 업소 등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비 범죄자들을 가만둘 수가 있겠어? 현재 한국은 태국인들의 약물 문제로 인해 동아시아의 약물 허브쯤이 된 상태로 태국인들은 아예 한국 내에 약물 공장과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서 한국 내에도 약물을 공급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약물을 수출한다거나 하며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만약 내 나라인 태국에서 베트남인들이 약물을 팔아대고 태국을 약물 거점 국가로 삼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약물을 수출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지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벌이는 짓이 이와 똑같은 짓이고 한국은 그런 극악무도한 태국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인종차별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현재 태국인들은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며 적반하장식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태국 경찰들 또한 이를 눈감아주며 한국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이러한 태국의 한국인에 대한 묻지마 폭력 행위가 지속될 시 태국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태국은 이를 전부 무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한국인 개인에 대한 야만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지. 그리고 애초에 나는 한국과 태국 모두 여행으로 가봤는데 태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관광비를 뜯어가고 있고 상인들도 어찌나 사기를 쳐대던지 이런 모습을 보면 태국이 과연 다른 국가들 보고 인종차별 국가라며 떼를 쓸 염치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어. 반면에 한국은 태국과 전혀 다른 국가였지. 한국인들은 외국인들만 보면 못 도와줘서 안달이었고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식당에서도 태국처럼 외국인 요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한국인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오히려 음료수 같은 무료 서비스를 받곤 했지.
자, 이제 누가 인종차별의 국가인 거지? 나는 태국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나서서 기꺼이 한국 편을 들어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태국인들의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크나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미국인 학생이 말을 끝마침과 동시에 한국인 지훈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컨닝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네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컨닝을 한 정황을 학교 측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걸 보니 너는 그저 자신의 능력 부족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인 것 같네. 한국인들이 매번 1등을 차지하는 건 한국인들끼리는 서로 공부를 도와주면서 함께 공부하기 때문이야. 뭐, 한국인들은 IQ가 꽤나 높은 민족이라는 것도 네가 우리를 절대로 못 이기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부정행위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려고 하다니 너희 태국인들은 꼭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던데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늘 중하위권의 성적을 차지하고 있기에 아무도 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부정행위는 꽤나 티가 많이 나거든. 일단 너는 쪽지 시험을 볼 때면 매일같이 물병을 가져오곤 하는데 물병에 라벨처럼 보이는 건 사실 컨닝 페이퍼로 시험 자료를 인쇄한 종이를 물병에 붙인 뒤 물병 안쪽에 비친 컨닝 자료를 보고 시험에 임하잖아. 또 저번 시험 때는 투명 잉크펜으로 책상에 미리 시험 관련 자료들을 적어놓고 투명 잉크를 확인할 수 있는 자외선을 비추며 몰래 답을 적었지. 그리고 시험 때만 깁스를 하고 오는 건 또 무슨 뻔뻔함이야? 깁스에는 너만 알아볼 수 있는 각종 공식을 적어놨고 너는 시험을 볼 때 항상 깁스에 적힌 공식을 보고 풀잖아. 그러고도 중하위권 성적이라니 그동안은 불쌍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오히려 부정행위를 해놓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니 너는 구제불능의 녀석인 것 같네. 오히려 나야말로 내 부정행위를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하게 해줄게. 저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찌나 눈치가 빠르던지 제가 그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한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몰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을 이기기는커녕 그들과 비슷해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만약 한국인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계는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태국인인 저와는 두뇌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컨닝까지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도 저처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한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인과의 말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앞에서 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고 태국인들은 컨닝을 해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등한 민족이자 비열한 놈들이라는 편견만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는 컨닝을 했다는 이유로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후 특별감시 대상이 되어 부정행위는 엄두조차 못 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저는 연이어 거의 꼴찌와 다름없는 성적만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죠. 물론 이후로 한국 학생들이 간간히 주는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한국과 태국 간의 사건이 점점 더 큰 화제가 되면서 저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는데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은 하나같이 태국이 한국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태국은 뻔뻔하게 자존심을 부린다며 손가락질했고 저는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한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함부로 까불었던 건 제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였죠. 저는 이렇듯 태국인인 저는 무슨 짓을 해도 한국에 안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고 결국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오열을 하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그렇게나 깔보고 무시하는데 저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실력으로조차 처참하게 패배했다며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프레우, 잘 들어.
한국과 태국 간의 일은 태국이 잘못한 게 맞단다. 한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렴.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불법적인 일을 하며 나라 자체를 망치고 있음에도 태국 정부는 한국 내 태국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태국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며 한국을 상대로 배짱만을 부리고 있을 뿐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겠니? 프레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고 한국인들의 성품 또한 훌륭해서 이들은 자신들보다 못 사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어. 그런 한국이 이유 없이 태국인에 대한 제재를 가할 리 없잖아? 그리고 프레우 내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이유도 전부 한국 덕분이란다.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렴. 아빠는 가난한 농부였을 뿐이고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었지. 하지만 한국의 동남아 기아종식 프로젝트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한국은 태국 정부도 버린 가난한 시골 지역에 첨단 농업 혁신을 도입해 주었고 이는 동남아 식량혁명을 일으켰지. 한국은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수직 농장을 도입했고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력을 전수해줬어. 결국 한국이 개발한 농장은 기존 농장보다 평방미터당 3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물 사용량은 80% 적게 만들어주면서 강수량이 부족한 우리 마을의 기적을 일으켰지. 한국이 개발한 가뭄에 강하고 해충에 강한 슈퍼씨앗은 또 어떻고?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전역에 도입된 이 작물들은 엄청난 농작물 수확량으로 이어져 우리같이 내일 당장의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풍족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프레우 너는 하버드 대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채 아빠처럼 농사를 지었어야 했겠지. 하지만 한국은 가난을 직접 경험해본 나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모범적인 국가였고 결국 태국 정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대신 수행해주며 우리를 구원해준 거야. 하지만 한국의 선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 한국은 6.25 전쟁 전후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인 태국을 위해 여러 인프라를 보급해 주었거든.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을에 생긴 고속도로란다. 프레우 너는 이 도로가 태국 정부에서 지어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건 한국이 건설해준 고속도로야. 그리고 이 도로 덕분에 우리 마을과 방콕 같은 도심이 서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아빠가 수확한 농산물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 아마 이 도로가 아니었다면 수확물은 남아돌지만 다른 도시까지 옮길 도로가 없어. 전부 폐기 처분해야 했을 거야. 그러나 한국은 마치 신처럼 기적을 만들어냈고 결국 내가 공부로서 뜻을 펼치게 하고 또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지. 이렇듯 한국은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하고도 선진적인 국가란다. 아마 이들이 고작 수십 년 만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국인이라는 똑똑한 인적자원이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지는 것쯤은 그다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프레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갈 길은 내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아빠와의 전화통화를 한 뒤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것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줬기에 이번에도 제 편에 서서 함께 한국 욕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아빠가 알려준 한국에 대한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할 말을 잃은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엄마의 수술 때문에 한국의 원정의료를 받으러 가기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엄마는 선천적으로 무릎이 매우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거의 평생을 집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분홍으로서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고 이제는 엄마의 무릎을 고쳐주러 태국 여기저기를 수소문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태국의 열악한 의료기술로는 엄마의 무릎을 치료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빠는 이번에도 한국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턱대고 한국으로 가봤다고 했죠. 사실 부모님은 양국의 악화된 감정 때문에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입국 심사관은 친절한 미소만을 보이며 부모님을 곧바로 입국시켜 주었을 뿐더러 다른 한국의 시민들 또한 시골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께 여러 호의를 베풀어 줬기에
부모님은 손쉽게 예약한 호텔에 찾아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태국 내 한국인 체류자들만 보면 폭행까지 일삼는 수준 낮은 태국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은 양국의 현저한 시민의식 차이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 병원을 예약하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병원 측은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위해 호텔에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AI 기반 진단을 통해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빠르게 엑스레이 촬영 및 CT스캔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또한 모든 검사 결과를 받아든 한국인 의사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곧바로 수술을 실시했고, 한국은 수술조차 로봇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수술을 진행했기에 엄마는 빠르게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태국에는 아예 병원 자체가 드물어서 기본적인 병원 예약조차 6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며 엄마의 무릎을 수술할 의료적 기술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우수했으면 태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술을 각종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국가인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병원 측은 멀리서 온 부모님을 위해 디지털 건강기록 플랫폼을 통해 태국으로 돌아가서도 원격 의료 지원과 각종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 주었기에 부모님은 한국의 이러한 호의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이러한 아빠의 경험담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었고, 이 때문에 은인인 한국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하했다는 사실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성을 해봤자 이미 늦었고, 감히 한국에 까불었던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